인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오늘 마스크를 방역하기 위해 벗고 관객과에 대화 진행해 주셔도 되거든요. 편하게 마스크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준익 감독님 먼저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객이 있을 줄 몰랐어요. 보통 영화제 상영관에 네. 그렇게 큰 데서 있지. 네, 이게 천만 감독님이 별로 하실 말씀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예. 네, 하여튼 많이 자리해 주셔서 네. 최초로 공개하는 거라 떨려가지고 저 뭐 봤는지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준익 감독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연도의 한지민 배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도에서 차이유 역할을 맡은 배우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소중한 시간 저희 작품 보러 거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관객분들과 마주하고 얘기한 지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저 역시도 연도가 완성된 부분을 오늘 처음 봤거든요. 작품을 한 배우이기도 하지만 온전히 관객으로서 집중해서 본 시간이 됐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과연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작품을 보고 난 직후에 바로 이렇게 관객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돌아가실 때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남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같이 재밌게 즐겨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지민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하기 배우님. 네, 연도에서 재현 역을 맡은 신하균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함께 관람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대화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진영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닥터 K 역할 맡은 정주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업하고 저 영화 처음 봤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고 내가 이렇게 괜찮은 건가 모르겠지만 여섯 부 때 지금 반만 본 거예요. 그쵸. 뒤에 반이 궁금해서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출연을 했지만 완성본을 보는 건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또 오늘 보면서 든 생각, 이준익 감독이 연출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놀라셨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사실 이번 온스크린 섹션에서 가장 기대작 중에 한 편이고요. 당연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 오늘 관객분들이 또 직접 질문하실 수도 있도록 조금 이따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질문들을 제가 먼저 간단히 드리고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몇 가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 작품 중에 항상 뭐 최초 이런 소개들이 많이 붙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초의 시리즈이고 또 최초의 SF이고 제 느낌에 최초의 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감독님 이 작품을 시리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 먼저 좀 간단히 들려주세요. 처음에 이 원작 굿바이 연도라는 작품을 7, 8년은 된 것 같아요. 영화로 만들려고 원작을 먼저 선택을 하고 또 시나리오를 한 6개월을 썼었어요. 한 6년, 7년, 4도 전인가 네. 실패했어요. 그때는 제가 SF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더 된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이걸 저는 SF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금미래이기 때문에. 네. 실패를 하고 접었죠. 접고 이제 또 많은 영화를 찍었어요. 찍고 나서 자선을 보고 찍고 나서 좀 멀리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코로나 네. 영화가 좀 빨리 뭘 보여주고 싶은데 영화로 할 수 없는 조건이었죠. 네. 그래서 OTT로 한번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다시 만들어보자. 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네. 또 OTT를 최초의 시리즈를 만들게 본의 아니게. 네, 저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닌데 또 이런 작품을 내놓으셨어요. 예, 저는 SF라고 얘기를 하고 또 판타지 SF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감독님한테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작품과 그리 다르지 않다. 시대의 과거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아주 적은 고증 자료들을 가지고 과거를 현재로 불러들이는 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어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또 현재로 불러들이는 거나 같은 방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 어색하지 않음이 처음 SF를 만드신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사극도 SF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네요. 현지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동시에 우리 배우님들의 공이 진짜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영화는 어차피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이야기를 납득시키는 거지만 특히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세계의 무언가의 그 이야기를 공감하게 하는 건 결국 납득시켜줘야 되는 배우들의 얼굴, 그 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작품을 보면서 저는 이 세 분의 눈에 이미 납득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지민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캐릭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초반부에는 거의 이제 목소리로만 연기를 해야 되고 이후에는 그가 진짜 재현의 질문처럼 진짜 이유인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연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짜 쉽지 않은 연기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캐릭터 일단 어떤 게 좀 좋아서 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감독님 시나리오 자체가 원래 연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나리오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가 있는데 어떤 배우가 이 역할을 할지 모르는데 감정 질문을 이렇게 강요하듯이 잘 넣지 않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도라는 공간 자체가 저도 재현의 감정처럼 너무 물음표가 많았어요. 읽으면서도 이 연도라는 공간이 실제하는 건가? 아니면 이유가 진짜 그 공간에 살아있는 느낌의 인물인 건가? 네. 이런 궁금증이 너무 많아서 일단 빨리 감독님을 만나 뵙고 싶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그 하균 선배님 캐스팅 기사를 바로 보자마자 다음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워낙 제 주변에 이준익 감독님과 같이 작품을 했던 대부분의 배우가 아니라 모든 배우분들이 네. 다 그 현장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이런 작업 현장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책으로 느껴지는 매력도도 있었지만 감독님을 빨리 만나서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일단 컸었고요. 그래서 만나 뵈러 갔는데 뭔가 이렇게 강요하듯이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 감독님도 열려 있고 감독님도 질문도 해주시고 뭔가 그런 대화를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너무 몇 시간을 길게 했었어요. 그래서 네.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물음표가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감독님이랑 하는 작업이 굉장히 든든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보다는 그 든든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이 훨씬 컸었어요. 그래서 작품 현장에서도 연기할 때도 감독님께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쓰신 시나리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보니까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연구하시는 모습에 저는 그냥 같이 막 따라가기 바빴던 것 같고요. 네. 네. 전 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 일찍 1부에서 생을 마감하고 연도의 세상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서 다른 배우분들이 어떻게 연기하는지 되게 궁금하고 어떻게 나올까 그랬는데 오늘 정말 막 이렇게 숨도 못 쉬면서 네.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연도에 꼭 가고 싶다면 아마 한지민 배우가 연기한 이유라는 캐릭터가 있는 그 공간만으로도 되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네, 우리 신하균 배우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신하균 배우님도 일단 이 캐스팅을 함께 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캐릭터로 봤을 때 많은 관객들이 감정이나 아니면 의식을 따라가는 주인공이 신하균 배우님 연기한 재현이라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이걸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되는지 믿어야 할지
그럼 믿으면 과연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재현과 함께 하면서 이 작품을 따라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작품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책임감이 크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이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 좀 우리 신하균 배우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소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누구나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소재잖아요. 그리고 아직 가보지 못한 세계고 그런 것들을 감독님께서 어떻게 연출하시고 어떻게 풀어내실지 너무 궁금했고 책이 가지고 있는 뭐 난해함이나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야기라면 함께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만들어보는 것도 참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뭐 영화처럼 이렇게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직 우리는 절반밖에 못 봤지만 네. 그것도 아직 연도라는 공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 뒷부분에 또 큰 또 이야기가 있으니까 예. 그 과정까지 저는 가이드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같이 보신 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제가 좀 객관적으로 접근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감독님 디렉션 받으면서 연기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신하균 배우님의 얼굴을 이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 그때 그 눈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먹먹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했어요. 과학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슬픔이라는 거 그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 눈에서 저렇게 진하게 매어 나오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미 신하균 배우님이 연기한 재현이라는 캐릭터를 많은 분들이 이제 따라서 반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시지 않았나 싶은데 어떠셨어요? 그런 슬픔, 담긴 슬픔에 대한 연기 하실 때는 어떠셨을지? 과찬이시고요. 좀 보면서도 좀 부족한 점이 많고 제 눈에는 그런 게 더 많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닥터 K 정진영 배우님. 네. 일단 정진영 배우님 그렇다고 하면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개의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닥터 K로 등장하는 얼굴과 그리고 실제로 딸을 잃은 과학자 아버지 얼굴이 마치 다른 배우가 연기한 것처럼 다르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이 작품 선택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어떠셨어요? 이 작품 일단 선택하시게 된 계기부터 들려주세요. 일단 감독님이 시나리오 주셨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또 제이록도 매력적인 연기가 느껴졌어요. 그냥 하는 거죠 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네. 또 생생하게 누군가의 눈앞에 나타나야 되고 네. 산부의 말리에 갔듯이 그 전에 다른 현실의 삶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각기 다른 게 연기하기도 재미있었어요. 한 작품 내에서 그런 다양한 모습을 한 인물이 보여주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SF이기도 하고 10년 뒤니까 아주 먼 미래는 아니잖아요. 조금씩 일상의 소품들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좀 흥미로웠던 건 정진영 배우님이 닥터 K로 나올 때 이 얼굴과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 진짜 사람으로 나올 때 얼굴 너무 달라서 저 기술은 뭔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감독님. 컴퓨터 그래픽인가요? 아니면 정진영 배우님의 연기인가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배우를 어떻게 연기를 네. 표현하겠습니까? 네. 정진영이 보여준 네. 연기에 네. 이제는 대배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네. 하면 오케이예요. 진짜요? 그냥 감사해요. 저는 그냥 네. 감시하는 게 아니고 감상할 뿐입니다. 감시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연기를 하셨군요. 그럼 정지혁 배우님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대체?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사실 감독님이 이 책을 또 직접 쓰시는데 다른 작가와 함께 작품하셨으니까 쓰시면서 갖고 가는 감정선과 네. 색깔이 있거든요. 그 색깔을 배우한테 전달을 잘 해주시니까 네. 그 전달을 믿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연출을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정말 훈훈한 덕담이 오가는 예, 관객과의 대화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하균 배우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신하균 배우님, 이준익 감독님과 작품을 하시면서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셨는지, 사실 신하균 배우님이나 한지민 배우님 두 분 다 이준익 감독님과 작업하신 건 처음, 또 이렇게 주연으로 작업하신 건 처음이시다 보니까 감독님 현장 어떠셨는지 배우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듣고 싶었어요. 굉장히 유쾌하시잖아요. 항상 즐겁게 일하시고 그런 에너지를 항상 배우들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궁금한 것은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해결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도 항상 맛있는 음식과 그런 것들로 또 하루를 마감하고 네. 정말 행복한 작업이었습니다. 행복한 작업이죠. 한지민 배우님은요? 현장에서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네. 소문 듣고 나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감독님 현장은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다 감독님과 작업한다는 것 자체로도 행복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그런 상투적인 말은 아니 이건 진짜예요. 그래서 시간은 아니 예를 들면 연출부는 감독님 옆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네. 부서 이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얘기하다가 새별아 뭐 재밌지 감독이랑 현장하는 거 너무 좋지라고 물어봤더니 언니 저는 제가 막 짜증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잠깐만 감독님이랑 얘기를 딱 한 2-30분 하면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모두가 이렇게 그냥 하나인 현장은 진짜 오랜만이고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항상 디렉션 주실 때도 그리고 이야기 나눌 때도 몸소 엄청 뛰어다니세요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 이제 배우 가까이 오셔서 얘기해 주시려고 정말 바삐 뛰어다니시고 이렇게 디렉션 주실 때도 뭔가 좀 섬세하게 배우의 연기가 틀렸다가 아니라 이렇게 좀 제안해 주실 때도 굉장히 배려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서 진짜 너무 행복하고 뭐 음악 틀어놓고 막 즐겁게 일을 하다가 딱 액션 하는 순간 정말 모두가 하나로 몰입감이 엄청난 현장이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래서 모든 배우분들이 다시 꼭 작업하고 싶어하는 감독님이구나. 이거 진짜 이빨한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다른 데서 이러지 않아요 감독님. 정말로 그랬던 현장이었고요. 먹을 것도 진짜 많이 네. 스태프분들이 만들어주셔서 역시 먹을 거였군요, 감독님. 네네. 현장 행복한. 무엇이든 지나친 미화는 독이야. 이거 미워 아니죠. 아니, 먹을 독을 진짜 너무 먹고 있어요. 아니에요, 정말. 미워가 아니에요. 예, 저도 알아요. 정말 감독님 현장을 많은 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가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작품을 같이 만든다는 느낌. 너무 당연한 얘기는 네. 아니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독님 한 가지만 더 여쭙고 관객 여러분들께 또 마이크 넘기려고 해요. 감독님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감독님이 이 작품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선택한 이유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무엇이 있어야만 인간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철학적인 물음들. 근데 이것들이 사실 SF라는 장르로 얘기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왔잖아요. 많은 해외의 어떤 시리즈들에 대해서 봐도 이런 뭐 양자물리학을 통한 뭐 과거와 현재를 뭐 평행으로 본다거나 아니면 인간의 뇌의 기억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세상들을 만든다거나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혹 했던 건 무슨 생각이 들어서였냐면
아 맞아, 저 기업들이 만약에 1000만 명 아니면 10억의 인구가 저 기업들을 모아서 어떤 하나의 세상을 만든다면 그것이 지금의 우리 사는 현실과 정말 무엇이 다를 것인가에 대한 정말 큰 물음을 그냥 툭 하고 던져버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도 재미지만 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3화까지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너무 철학적이어서 제가 올바른 답을 하기 힘든데 어쨌든 좋은 질문은 그 자체로 좋은 답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 말린 거죠 지금. 아 정말이야.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우리는 해답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좋은 질문에 해답을 찾는 길이 가장 좋은 길 아니냐라는 느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SF 하면은 서양의 영화나 어떤 소설이나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그걸 따라하거나 흉내내거나 그게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특히 이 원작에서는 2040 몇 년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임의적으로 2032년으로 확 낮췄어요. 왜냐면 2040 몇 년을 그리려면은 뭐가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 날아다니면 이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까이 가고 싶은 어떤 것들을 방해하는 비주얼적인 요소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확 낮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인터페이스나 디바이스나 또 여기 나오는 특히 VR, 버추얼 리얼리티, 또 브로핑이라는 어떤 두뇌와 관련된 어떤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여기 CG 참 좋지 않아요? CG 부담스럽지 않잖아. 네. CG 팀 꼭 칭찬해주고 싶어요. 과도하게 막 이렇게 네, CG를 맞아요. 과시하거나 네. 어떤 또 SF라고 해가지고 지나친 뭐 세계관 철학, 뭐 과학에 대한 뭐 과도한 지식 뭐 이런 것들 막 동원해버리면은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잖아. 난 그게 짜증나.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네. 그 안에서 공감하는 게 목적이지 그걸 이해하려고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 영화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좀 SF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근미래의 우리 삶의 가치관의 문제를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보자. 뭐 이런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남은 3화가 진짜 궁금해요. 진짜 중요하겠군요. 근데 나 오늘 불만이 있는 게 네. 이게 극장이 아니야. 이거 뮤지컬 공연장이래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네. 여기 이 사운드 슈퍼바이저가 이 음향 감독이죠. 여기서 다 테스팅을 하잖아요. 근데 막 안 좋잖아. 여기 계신 분이 안 좋은 게 아니고 네, 네. 시스템이 양해 좀 해주시죠. 아까 보면서 막 음악이 저기서 막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막 대사도 막 안 들리고 막. 네, 여러분 감독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좋더라고요, 이래서. 그래도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어쨌든 부산영화제에 초청받았잖아요. 저는 이거 초청받을 줄 몰랐거든. OTT 하면서 부산영화제에 초청받아야지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됐어. 네. 그래서 큰 화면에 봤잖아. 예, 너무 좋죠. 단 2번 있는 거야. 오늘하고 내일하고. 네. 뭐 4, 5, 6분은 안 해. 그냥 네. TV 모니터로 뭐 이걸로 봐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부산영화제에 초대해 주신 프로그램 네. 정말 감사하고 네. 큰 화면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을 네. 있어서 영원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왜 또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는 우리 바쁜 여러분께서 이준익 감독님, 또 한지민, 신하균, 정주영 배우님께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너무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손 들어주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먼저 손 들어주시면 네, 저희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통로 쪽에 계시는 관객분, 손 들어주신 관객분 맞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부탁드릴게요. 이준익 감독님 일단 먼저 작품 너무 잘 봤습니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10년 뒤 머지않은 미래를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투명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투명 노트북 그런 뭐 VR 로프 그런 것들을 구현해내시고 구상해내는 걸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런 CG와 관련된 표현들은 사실 저보다 CG 슈퍼바이저, 김정은 슈퍼바이저가 다 하는 겁니다. 영화는 감독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감독은 이런 거 하면 어떨까라고 제시를 하면 정말 우리 세계 수준의 프로페셔널한 스태프들이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여주면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도 같이 의견을 좀 이렇게 내면서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은 이제 그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떠드는 것 뿐이지 지금 질문하신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좀 디테일한 면들은 다 그 담당 스태프분의 노력 요구 결과예요. 그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그를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분들의 노력입니다. 근데 보시기에 좋으셨던 거잖아요. 좋았어. 왜 좋았냐면은 네. 물론 이제 사실은 10년 후에 투명 모니터나 투명 디바이스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요즘에 지금 현재 2022년도에 이런 그 디바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네. 뭐야 32년인데 뭐 바뀐 게 없어. 네. 관객의 기대. 네.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네. 좀 뭔가 시각적으로 차별화 주기 위해서 투명으로 하는 거지 투명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네. 나오는 그런 것들이 꼭 그건 아닐 거예요. 아직 안 가본 세상이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런 걸 해가지고 더 좋은 생각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감독님 눈에 보기 좋으셨더라.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지민 배우님께 질문하시고 싶은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네, 저희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중앙에 핑크색 카디건 입으신 네, 관객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뽑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일단은 너무 팬이어서 한번 소나트 한 번만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원격 소나트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옥탑방 왕세자에서 한지민 배우님을 처음 뵙고 정말 큰 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눈이 부시게나 아는 와이프 같이 이렇게 좋은 작품을 잘 고르시는데 이렇게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네.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지민 배우님께서 작품을 선택하신 기준. 사실 매번 작품 선택할 때마다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때 저의 뭐 심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 환경 같은 거, 요즘 들어서 뭐 팬데믹 시대이기도 하고 또 그때 유행하는 또 시리즈물들이 있고, 근데 변하지 않는 거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큰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 캐릭터, 제가 맡는 캐릭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렇게 뭔가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굉장히 잦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편안한 것일까에 대해서 좀 많이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 작품 더 끌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현이의 심정처럼 끊임없이 저 역시도 저에게 질문을 하면서 연기를 하고 계속 시나리오를 보면서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한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서 이 작품을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신하균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손을 들어주시면 또 저희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질문 하셔야 되는 시간에 질문 못 하시면 오늘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 생각하고 계셨던 질문들 손 번쩍 들어서 네, 질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네, 이쪽 이 맨 끝쪽 예, 흰색 옷 입으신 관객분 네, 질문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전작도 뭐 괴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요. 오늘에서도 그렇고
눈이 정말 멋있으신데 눈 밑에 보시면 정말 빨가시거든요. 그게 분장이신지 진짜 하신 거 너무 네. 궁금했었어요. 늘 볼 때. 네,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네, 배울 때도 많이 받았고 네. 피곤했나 보죠. 아니 근데 쉽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사실 저도 배우님들 연기 볼 때마다 아 정말 저건 하늘이 내린 재능이신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뭐냐면 진짜 어떤 신체의 되게 작은 부분들마저도 다 연기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솜털마저도 연기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신하균 배우님은 눈 밑에 점막이 연기하는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짜 이번 영화에서 이번 작품에서 특히 그 신하균 배우의 눈에 집중하는 장면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생각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면 찍으실 때는 어떠셨는지 좀 들려주셔도 될까요? 뭐 특별히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뭐 집중하다 보면 그냥 뭐 감정이 이렇게 오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막 뭔가를 의도해서 눈을 네, 그렇죠. 그렇게 하진 요 않죠. 정도 빨갛게 해야지 더 빨갛게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냥 하다 보면은 그런 말씀. 네, 전망마저 연기하는 우리 신하균 배우 하균 씨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는 정정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뒤쪽에서 좀 질문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면 좋겠는데 밝아서 약간 잘 안 보이네요. 예,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네, 저 끝쪽에 계신, 네, 지금 뒤돌아보신 관객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님께는 그 이준익 감독님하고 작품을 이제 예전에 왕의 남자도 하셨었고 그때는 사극하셨고 이번에는 이제 SF 하셨는데 혹시 세 번째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하게 되면 어떤 장르 하고 싶으신지 질문드리고 네. 싶습니다. 다음 작품을 만약에 하신다면 어떤 작품을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셨어요.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세 번째 네. 이미 했어요. 네. 아마 감독님이랑 네, 너무 오랫동안 여러 함께 개 한 것 오셨죠. 같아요. 네. 특별 출연한 거 말고 그렇죠. 감독님을 처음 뵌 거는 2001년이에요. 그래서 한 21년 됐는데 항상 새롭습니다. 처음 뵀을 때는 감독이 아니었고 제작하셨고 뭐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 다 재미없으니까 그랬는데 그 뒤로 끊임없이 바뀐다. 진화한다는 말을 쓰고 싶지 않고 네. 끊임없이 바뀐다라는 게 더 멋진 찬사 같아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바뀌시는 분이에요. 작품을 할 때 보면은 야, 요 다음에 뭐 해야지라는 전략적인 사고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그 도전 정신을 전 옆에서 20년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멋져요,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준비된 시간 한 5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마지막 이야기 듣고 이제 끝인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작품 이제 곧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극장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온스크린 섹션 이번에 계속 진행하면서 시리즈와 영화를 어디에서 상영하느냐로 구분하는 건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요. 지금 1시간 반 정도 이 작품을 보셨는데 절반 보셨잖아요. 이 작품을 6화까지 쭉 이어서 3시간을 우리를 극장에 앉혀놓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다 극장에서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극장에서뿐만 아니라 또 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시는 것 뿐이지 어디에서 상영하느냐를 가지고 영화나 시리즈를 구분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이제는 생각마저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은 3화를 집에서 보실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남은 3화의
대한 좀 이렇게 그래도 첫 관객이시니까 키포인트 하나씩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요거를 좀 챙겨봐라. 요거를 집중해서 보면 재밌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들려주시면 팁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도 나머지는 이런 것들이 있대. 그러니까 꼭 집에서 정주행을 하렴이라고 주변에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하나씩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진영 배우님부터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세요. 남은 3화는 뭘 좀 집중해서 보면 재밌을까요? 스포일러가 되면 안 안 되잖아요. 하셔도 되고요. 안 예. 되죠. 네. 우리 신하균 씨가 연기한 그 역은 저의 신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게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돼. 닥터 K와 재현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집중하면서 보라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신하균 배우님께서는 네, 일단 이렇게 3부까지 보셨으면 네. 이 기억으로 만들어진 천국 연도가 정말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네. 연도를 보시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지민 배우님도 포인트 하나 알려주세요. 1, 2, 3부보다 더 강한 네. 하균 씨의 전망 연기를 따라가시다 네. 보면 네. 사실 정말 모든 화가 재현의 감정으로 이렇게 따라가지거든요. 재현이 혼란스러우면 저도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재현이의 반응을 잘 따라가 보신다면 이 연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좀 가볍지 않고 묵직하게 이렇게 다가오시리라고 믿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감독님도 하나만 팁을 주신다면요. 재현 역할, 또 이유 역할의 신하균, 한지민 씨에 대한 연기적 흥미는 아마 4, 5, 6보 가면은 막 담고 싶을 거예요. 아주 담고 싶을 거예요. 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정은 씨가 연기한 네, 세이렌과 세이렌. 닥터 K, 장진호 박사의 그 정진영 두 분의 그 아픔과 슬픔, 그리고 그 간절함,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한번 깊이 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객석도 꽉 메워주시고 정말 훌륭한 작품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보게 해주신 우리 윤더의 감독님, 배우님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초로 부산국제영화제 온스크린에서 연도를 보신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남은 이야기들에 집중하면서 곧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정지영 배우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같은 생각인데 이준익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항상 배운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매번 배운다, 깨우친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한국 영화계에 우리 이준익 감독님이 또 되게 다양한 시리즈를 통해서 더 많은 작품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 진심으로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자리를 채워준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배우님께도 마지막으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